안녕하세요. 뜸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련들이 여전히 떠도는 한마을의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털어내볼 것입니다. 이곳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친구가 신비한 노인을 만나고 예령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원해보지라고 쓰진 않겠다. 그리고 긴 글이 될 것이다. 그다지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제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기묘한 일을 경험한 이후 불가에 비이한 친구와 지진의 기회로 다시 만남이 되었다. 기림이 일어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안부와 빈차 연락을 하던 중 소식이 끊겼던 친구 A와 연락이 되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 잠시 차 한잔할 수 있겠냐고 하여 약속 장소를 안냈다. 녀석은 대학 시절 워컬 두고 활동을 했었다. 다른 친구들의 고향에서 잔을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워컬 두고의 동료들과 함께 체험하러 갔다가 무서운 일을 당하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스님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제법 수행에 적과가 있는 것인지 파채기에 들떠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침착하게 옛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A는 술과의 계기가 된 사건 이후로도 이상한 일을 몇 번이나 경험한 듯했다. 그중 수행질에 우연히 마주친 사건을 말해주었다. A는 심부름으로 관동에 있는 어느 절에 가는 중이었다. 어쨌든 수행급인 몸인지라 벽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절로 걸어서 가고 있었다. 그것도 수행의 하나인 듯했다.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 위에 육교를 건너려고 할 때 한 노인이 육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지장보살의 절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노인은 A를 향해 넋을 절어난다. A를 쭉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언젠가 한번 귀신과 관계되었던 적이 있지? A는 깜짝 놀라 노인에게 반문하자 노인은 그 지장보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 지장보살은 말이지 비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비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어디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길을 지나는 마을 사람이나 여행자, 어린아이는 당연하고 어떨 때는 이 일개를 유혹하여 처참하게 죽여서 잡아먹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영주는 토벌령은 모압하기라기도 했으나 비녀의 요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어찌할 바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를 속여 이 언덕으로 노인의 산재물로서 바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비녀에게 벌벌 떨며 살던 어느 날 한 여행 승려가 마을을 방문했다. 이 승려도 처음엔 마을 사람들에게 속아 비녀가 있는 언덕을 향했다. 하지만 어쩐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되돌아올라 마을 사람들을 추궁했다. 단념한 마을 사람들이 비녀에 대해 승려에게 말했더니 승려는 그거라면 자신이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승려는 반인은 많이 좋지 않아 7일간 목욕 재개를 한 후 비녀가 사는 언덕으로 갔다. 그 승려는 오른발을 입은 채로 마을로 돌아와 춘장에게 말했다. 원덕에 독고가 찔려져 있는 바위가 있어. 보니 비녀를 봉인하였으나 지리까지 재없는 여행자를 희생시킨 마을과의 연이 있고 그리고 그 연을 끊기 위해서 팔을 잃은 저를 대신하여 저를 들여 비녀를 진정시켜야 하오. 비녀의 암장을 있으므로 거기에서 비녀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은 무덤을 6개를 만들어 미루이 지시오. 이렇게 지시하고 승려는 팔을 잃어버린 자신의 수행 부족을 부끄러워하며 산으로 들어갔다. 결국 6개의 무덤이 있는 곳을 육석초, 비녀가 있는 언덕을 독고 언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독고 언덕에는 그 후로도 여행 승려가 지시한 대로 마을에서 비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불이 진행되었으나 그래도 가끔씩은 비녀의 그림자가 언덕을 방황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통습이 지금은 사라지고 지명도 바뀌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들 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잃어버린 풍속을 아직도 지키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시골에 철도가 놓이게 된 것이다. 철도는 독고언덕이 있는 작은 산을 뚫어서 세울 예정이었고 서로는 독고언덕을 두동난다게끔 이어져 있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독고언덕의 옛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 공사에 반대를 했지만 땅은 현의 소유였고 독고언덕의 그녀를 고민한 바위는 철도 사람들로 인해 옮기는 것으로 하여 결국은 강행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되도록 큰 문제는 없을 듯 했지만 예상외로 대단히 어려운 공사였다고 한다. 공사 중 몇 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그것은 공사 등의 사고뿐만 아니라 자살, 의문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것이라며 비리아의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값었던 시대에 무리하게도 차 또는 개통되어 독거언덕은 없어지고 그 후 사람이 죽는 일도 멈추고 사람들은 독거언덕을 잊게 되었다. 그러던 이곳에 도로가 하나 생기면서 또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철도가 놓이면서 끊어져 있었던 길이었지만 정비되어 온 유표가 세워지게 되었다. 월요일 옛부터 여행자들이 다니던 길이어서인지 위치가 좋은 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길이 개통되자 이상하게도 그곳에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자살, 의문사 등이 반내에 한두 번씩 발생했다. 사고로 당한 사람들 중에 여자의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노인은 여기가 옛날에는 독거언덕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여자의 그림자가 비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여기에 지장보살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전해져 온 의식에 따른 연부를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나 하나뿐이야. 기녀와 연이 있는 마을의 풍요로서 여기까지 왔지만 벌써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 나는 이렇게 해서 그녀를 진정시킬 때 가끔씩 그 그림자를 봐서 알고 있지만 자네에게서 귀신의 악취 같은 것이 나네. 아니, 나처럼 귀신과의 연 같은 게 있어. A는 노인의 말에 오싹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A가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귀신이었기 때문이다. 자네, 땡땡 전에다 보인다? 그럼 빨리 일을 맞추는 게 좋아. 어두워져서 여기를 건너면 귀신과의 연에 얽혀버릴 수가 있어. 노인의 말을 듣자 땀이 날 정도로 더운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등골이 오싹했다. A는 노인에게 인사도 하고 허둥지둥 그곳을 떠났다. 노인의 조언대로 빨리 일을 마치고 이곳을 뜨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 A의 일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게다가 무리에서 돌아날 정도로 A는 간이 튼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매우 급한 일이었기에 절에서 밤을 보낸 후 첫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정가시게도 A는 수면 중인 돌아날 때까지도 역까지 걸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됐다. 첫 전철을 타기 위해서 어두울 때 절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A는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거기서 A는 절의 주디 스님에게 독거언덕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디 스님도 처음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으나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아, 그건가? 거기 밑에 있는 뺑뺑사에서 지금도 공약을 드리고 있어. 드리웬만에 의한 한 비련을 봉한 바위와 독고의 밧줄이 아직도 있다고 하오. 아직 밧줄이 있다는 말에 A가 그 얘기를 묻자 주디 스님은 바위를 이전할 때의 공양에서 인부가 로프를 잘못 메어서 노후화된 독고가 부러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송 도중에 밧줄이 사라졌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 이야기에 A가 새파랗게 삐질이자 주디 스님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A에게 땡땡자의 위치를 알려주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만 한다며 독거언덕이 비려도 뭐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도망갈 곳을 안 A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는지 그날 밤을 보내고 예정대로 어두운 중에 절에서 출발했다. A가 아침 안개가 낀 길을 걸어 독거언덕으로 향하고 있을 때 독거언덕 쪽에서 매우 밝은 빛이 보였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나타나는 것은 비녀의 그림자지 빛이 안 났다. A는 겁쟁이인 자신을 비웃으며 독거언덕으로 향해 서둘러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 빛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였고 독거언덕이 육교역 독에 서고져 있었다. 설마 사고가 났나 생각하며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니 차 안에는 정신을 잃은 젊은 남녀가 있었다. 일단 숨을 붙어있는 듯 했고 차초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구급차보다는 경찰을 불러야 하나 등의 생각을 하던 A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따라 헤드라이트 앞을 봤더니 여자인 듯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빛을 받아 형체를 보여야 정찬이지만 그림자였다. 그것의 머리에는 뿔처럼 보이는 것도 달려 있었다.
거기까지 알아챌 순간 A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났다고 한다. 벌써 A는 자신도 모르는 새의 언덕을 부르다시피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일단은 도망쳤다. 땡딴사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독원들이 육교를 원다고 얼마 동안에 계속 달렸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비명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때 빽빽차로 가는 길이 아닌 오른쪽의 대나무 숲으로 시선이 났다. A는 순간적으로 전이 아닌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었고 대굴대굴 굴러가며 본 자신의 뒤쪽에는 분명 비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제 진짜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나무 숲 안에서 단단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손에 쥐자 근처의 빈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비녀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져갔다고 한다. 이제 괜찮은 건가 싶어 그림자나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자 누군가 그 옆에 서서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더란다. 순간 깜짝 놀랐으나 자세히 보니 어제 만났던 노인이었다.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을 하며 노인이 가까이 오자 A는 자신의 독거들에서 본 사고와 그녀의 그림자에 대해 속사포처럼 말했다. 거기 손을 쥐고 있는 건 무엇인가? A도 그제서야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물건을 확인했다. 그것은 두로 나눠진 독고의 반쪽이었다. 할아버지 마노는 귀신의 여원으로 사라진 독고의 밧줄을 끓인 거라고 하는데 그딴 건 모르겠고 이제는 귀신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쏙더구 진짜. A는 그렇게 올 것 같은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I'm so lonely. You're not afraid of the dark, are you? Don't be afraid. Come with me. I will show you where I play hide and seek. Do you want to play hide and seek? 오늘의 이야기는 과거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혼과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민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고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음산한 비밀들의 밤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소름 돋는 비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